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표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종 지표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건 선뜻 이해가 가기도 어렵고요. 저 같은 경우엔 한 가지 활용하고 있는 보조 지표가 있는데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귀찮아서일 수도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보조 지표는 볼린저 밴드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분홍색 선이 상한선이고요. 이 파란색 선이 하한선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중심선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평가, 저평가, 그리고 기본값이죠.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사용하다가 제 마음대로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중장기 투자를 하려면 이 주식의 시세가 고점인지 아니면 저점인지 그것을 활용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 지표를 활용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이거 하나만 사용하는데요.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삼성전자 월봉 차트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중심선을 기본값으로 생각했을 때 상한선과 하한선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하한선에 내려올 적에 매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저평가됐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한선에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아무 때나 투자를 하기보다는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하한선에 내려올 때 매수를 하면 아무래도 손해를 보기보다는 수익을 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보통 볼린저 밴드 상단이나 하단을 예로 봤을 때 상단을 뚫고 올라가면 두드려 맞고 다시 중심선으로 수렴되는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또한 반대로 하단을 뚫고 내려왔을 경우에는 지지를 받고 중심선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하한선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지지를 받고 상승한다면 매도하기보다는 가만히 두는 겁니다. 하락으로 완전히 반전이 될 때까지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만 잘 활용해도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한선을 뚫고 내려왔을 경우에는 다시 지지를 받고 중심선으로 회귀를 한다는 거죠. 특별히 그 주식의 펀디멘털이나 아니면 숨겨진 악재가 없다면 중심선에 수렴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아무 때나 뇌동매매나 추격 매수를 할 게 아니라 볼륨저 배들을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저평가됐을 때 과감하게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한선에 내려왔을 경우에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따라서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도 무척 활용성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를 유심히 관찰하다가 이렇게 하한선에 다가왔을 때 매수를 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추세가 상승세로 접어들면 매도하기보다는 그냥 놔두는 거죠. 추세가 꺾일 때까지 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추세가 상한선을 뚫고 과열되게 되면 다시 두드려 맞고 중심선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만 잘 활용해도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볼린저 밴드 하나만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것이든지 이해가 쉽고 간단해야만 사용이 편리하고 좋다는 겁니다. 아닌가요?
저점을 잡기도 쉽고 고점을 어느 정도 참조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펀디멘탈이 나쁘거나 아니면 숨겨진 악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볼린저 밴드를 뚫고 폭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조심을 하거나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내려올 경우에 조금씩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저항선 부분에 많은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뚫고 상승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한선을 뚫고 내려오면 지지를 받고 다시 튀어 오르죠. 여기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로 인한 기술적 반등 같은데요. 단기로 투자해서 먹는다고 쳤을 때 이렇게 내려오면 매수해서 한두 달 기다렸다가 수익을 챙기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이 부분을 보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뚫고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무리하게 내동매매나 추격 매수를 할 게 아니라 그냥 기다려보는 것이 무척 유리합니다. 상한선을 뚫고 돌파했을 경우에는 무척 과열됐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주식 경험이 없는 일반 투자자들은 내동매매나 추격 매수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고점에 물리거나 털리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중심선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고평가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심선으로 다시 복귀할 수밖에요. 예주시하다가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매수를 해볼 만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다시 중심선을 뚫고 하한선으로 급격하게 하락했을 경우에는 추세를 예주시하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소량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차피 이 구간은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씩 모아간다고 생각하면은 그리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아셔야 할 건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뚫고 내려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가 매수세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심히 관찰하다가 이럴 때 분할 매수를 시도해 보는 거죠. 간단히 얘기해서 아무 때나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볼린저 밴드를 유심히 관찰하다가 이렇게 하한선에 내려올 경우에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가 매수로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서 유리한 투자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